부산동 동아세입니다. 이제 국어 모의고사 이제 오답 정리를 하는데 본인이 학생이 이제 오답을 해놓은 걸 보고 이게 틀려야만 했는가?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걸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답 정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답 정리를 심화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학생이 지금 28번을 틀렸어요. 자, 보시면 28번 보면 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해한 내용,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찾으라는 얘기야?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이해는 이해지 뭐. 이해한 내용. 이게 뭐예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주제예요, 주제.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와 어긋나는 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닌 것 찾아라. 그러니까 X로 저는 안 쳐요. 다 세모로 치는데.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 조심해. 날카롭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맞는 걸 찾아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40% 그러니까 80%가 오답이고 80%가 오답 지문이에요. 그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이니까 한 개만 틀렸고 80%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 문제 이제 안 읽어도 이걸 안 읽어도 이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1번에서 2번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이 전체 주제가. 면역 반응이 있는데 과도한 면역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걸 왜 나왔을까요? 저번에 코로나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죽은 애가 있거든.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시사에 적절하게 이 문제를 끌어다가 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보고 그러니까 딱 보면 과도한 면역 사이토 폭풍인가? 뭔가 해가지고 싹 죽은 거 있는데 그걸 이해시키려고 냈구나. 코로나와 관련돼서 잘 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기 시작해요. 그럼 이 두 개를 맞췄어요. 그럼 당연히 맞아야 돼요. 주제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이 딱 보세요. 자, 이 손가락이자. 선택지 5개예요. 답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방향이 비슷해요. 아는 것 찾아라. 방향이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80%가 일치한다고. 비슷비슷하다고. 비슷비슷. 이해됐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아닌 거 요거 한 개만 쉽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풀고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맞나? 이렇게. 5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는 뭐라고요? 방향이 하나고 이렇게 같은 방향이 4개니까 이것만 묶으면 요것만 딱 찾으면 답 금방 나오는 건데 본인은 이렇게 손가락 5개 방향이 다 달라 그냥 이렇게. 그래서 5번 풀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 중에 뭔지. 그리고 툭 풀어. 근데도 이 점수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이거 틀린 거 다 봤더니 하나 틀리든지 다 맞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시험에서 본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요령만 터득을 해도 1등급 100% 들어간다고. 자,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게 뭐예요, 본인이? 노트 끊어서. 고쳐야 될 게 뭐예요? 5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로 풀려면 선택지는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선택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선택지를. 이게 당연한데 선택지를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횡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문제로 풀 수 있어요. 선택지 비교를 해야 뭐라고? 5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지를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 제가 말했어요. 이해한 이런 단어는 뭐라고요? 주제를 먼저 생각해라. 자, 그러고서 한번 봅시다. 이 주제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 그죠? 자, 2번 보세요. 면역 반응 강약, 과도한. 이거는 뭐냐? 유해한 경우, 과도한. 4번은 뭐예요? 지나치게. 5번은 뭐예요?
공격돼서 인식 못하는 과도한 체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되잖아. 근데 1번은 뭐예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2, 3, 4, 5의 뉘앙스는 과도한 면역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각도로 바라봤는데 1번은 그냥 면역 체계 잘 됐어. 혼자 잘해. 그럼 과도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만 비교하면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왜 틀렸냐? 본인이 막 찾아. 여기 있고 이거 잘했어. 그것도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점수 나오지. 나도 인정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편차나 붙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저렇게 보세요. 이 난이도 중간으로 치면 저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거든.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고 어려운 거는 진짜 잘 푸셨네. 이거 애들이 틀리는 거는 다 맞추시고 쉬운 거를 하나 홀랑 틀려버리니까 점수는 똑같잖아. 그래도 자, 그래서 뭐라고요? 선택지 비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해하는 주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아닌 것은 이 나머지에 따라서 이걸 고를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가 이게 뭐라고요? 정답의 방향성, 이 주제의 방향성을 보여줘. 이 나머지 4개.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그러니까 선택지 5개만 쫙 비교하면 답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닌 것 찾아라요. 이해됐어요? 선택지 비교는 아는 거 절대 아는 거예요? 아니요, 다. 매번. 선택지 비교는 매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틀렸는데 본인이 해설해보고 본인 공부하고 오답 정리하고 하면 거기서 끝나잖아. 그래서 아니다 얘야 이걸 봐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봐. 그랬더니 진짜 범주가 다르잖아. 이렇게 방향, 손가락 이렇게 방향처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게 난이도가 하야. 네 점수에서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맞추면 그냥 1등급 바로 들어가. 어려운 거를 맞춰서 1등급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수준이 거의 1등급에 내가 볼 땐 접근해 있어. 충분히. 이 시험지에서는. 이 시험지, 이거 다 써. 이거 당연히 맞아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몇 개 틀리나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인정해? 그럼 교훈이 뭐예요, 이거? 첫 번째, 1번 교훈은 주제. 써야지. 1번 교훈은 주제. 2번 교훈은 뭐예요? 선택지 비교. 5개 다. 선택지 비교. 주제하고 선택지 비교만 하면 안 읽어도 풀려요. 오케이. 주제를 네가 뽑아냈어. 그럼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오케이. 다음 거. 그럼 됐죠, 이거 하나? 그 다음 거. 자, 31번. 본인이 31번을 틀리셨대요. 근데 31번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이 글의 설명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 설명이란 단어 딱 나왔어. 문제의 설명으로 나오면, 진술 방법, 표현 방법, 구조, 표현법, 이런 건 다 통과해서 그냥 다음 중 맞는 것을 찾아라, 이런 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 중 이 글의 특색을 찾아라. 특색이 아닌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넓게 쓰여요. 그러니까 뭐, 설명, 비교, 대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설명이라고 쓰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이거 특성이 뭐예요? 지금 이 글의 특색. 제일 앞단락에. 저기 뭐예요? 앞부분 줄거리는 항상 다 봐야 돼요. 6하원칙으로. 잘 보셨어요, 저거는. 근데 뽑을 때는 6하원칙으로 뽑으셔야 돼요. 앞부분 줄거리는 뭘 뽑는다? 앞부분 줄거리는 뭘 뽑는다? 뭐 뽑아야 된다고요? 6하원칙으로. 이 줄거리하고 전체 지문하고 가치가 같아요. 상황을 이해하는데 요거를 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는 반드시 6하원칙으로 뽑고 가치는 제시문의 가치와 같다. 50% 확률로. 그 다음에 이거 읽는 법, 고점수설 읽는 법은 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또 가르쳐 줄 거거든요. 쭈루룩 해서 보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 나와요? 뭐 천자도 나오고, 천자 나오면 둘이 막 얘기를 하겠네요. 신하들하고. 그 다음에 중략하면 2개로 나눠라. 뭐라고요? 중략은 2줄로 나눠라.
왜요? 완전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그럼 앞에는 줄거리 나하고 왕하고 신하하고 얘기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전투 장면. 전투 장면을 엄청나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끝에 조금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을 쓰고, 또 행군해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잠깐 하나의 말 빼놓고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그 요약을 하면서 전투 장면을 바바바박 써줬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1번 배경묘사는 아니죠. 갈등이 어쨌든 전쟁이니까. 그죠? 맞지? 추월적 공간도 아니죠. 그냥 싸우는 거고 서술적 계획도 없었고. 그죠? 비극적 결말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전투 장면 그 엄청난 걸 요약해가지고 바바바박 속도감 있게 쓸 게 맞죠. 상식적으로 속도감 있게 화면을 막 변화시키면 바바바박 변하죠. 이해되세요? 요 장면 특징으로 치면 요게 맞을 수 있죠. 근데 5번은 여기에서 과장된 상황, 해학 이렇게 하겠는데 왕 나오고 전쟁 나오는데 해학은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전쟁이 과장됐다고? 그런데 잦은 장면 전환인 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싸울 때 뛰고 뭐 하고 뭐 하고 전환돼야지 그게 잦은 거예요. 아 그렇게 잦은 일에서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장면 전환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하는 건 됐죠? 속도감이 있어요. 장면 전환이 많이 되면 속도가 팍팍팍 바뀌잖아 상황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장면 전환? 여기서 가서 싸웠죠. 싸워서 쭉 하고 다 싸운 다음에 집 돌아오기까지 했죠. 행진하고. 그럼 전투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다 편집해서 이걸 영화로 찍어주려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해야 되냐?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4, 5번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본인이 뭘 몰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학. 해학은 순박한 웃음이에요. 뭐라고요? 순박한 웃음. 해학. 순박한. 뭐라고요? 전쟁이죠. 순박할 수가 없어. 임금 앞이죠. 순박할 수가 없어. 해학은 순박한 웃음. 봄봄에서 장인하고 사이되는 애가 티격태격거리는 거. 이런 게 해학이에요. 풍자는 비꼬는 거예요. 말로 언중유골로. 양반들 비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학, 풍자, 냉소는 뭐예요? 싸늘하게 비웃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이거 비웃으니까 풍자가 비슷해요. 그죠? 자조는 스스로 조롱하고 스스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해학, 풍자, 자조, 냉소 이런 단어들이 명확했으면 절대로 이걸 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기적 특성에서 해학. 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는 하나는 그 전기문 내려 교육하는 뭐 이순신 전기처럼 전기하고, 전기에서 기할 기자가 쓰는 게 여기 전기가 있는데, 요거는 구름을 부르고, 초현실로 인간계가 아닌 거야. 변신술 쓰고 이런 거야. 기할 기로. 근데 어디에 전기가 있어? 전기성. 전기성은 있어요. 어디? 많은데. 달려나가고, 뭐, 이렇게, 못 갈 거리를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어. 번쩍번쩍하고, 번쩍번쩍하고, 그치? 전기성인데, 그게 해학적으로, 전투 장면을 해학적으로 쓸 수는 없거든. 순박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문제거든.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단어들이 뭘 모르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 개념효과, 개념의 나비효과를 20페이지, 20쪽으로 오늘 출력해 둘 거야. 그럼 쫙 읽고 모르는 거 형광펜 쳐오시면 그거 다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개념의 나비효과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뭐 메가북스나 뭐 이런 데 보면 개념 읽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쭈루룩 해서 모르는 것만 A4에다가 단어만 써오면 쭈루룩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거 말고도 개념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자진이라는 것에 네가 꽂혀가지고 이건 잤다 안 잤다 그래서 틀렸지만 전체적으로 5번을 고르지 않으면 고를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었거든요. 자진은 정도적인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개념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됐죠? 다음 거. 몇 번이죠? 33번. 이거는 그냥 네. 그냥요. 말씀하셔도 돼요. 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하신 건가요? 그냥 순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순간 잘못 읽었어요. 그런데 뭐 잘 읽어. 이렇게 하면 선생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교훈을 찾아주잖아요. 그죠? 교훈을 찾아주는데, 이 교훈은 이걸 읽으셨어요? 요거. 이 땡땡이 20%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를 좌우해요. 요 글 같은 데 보면 소설 같은 데 땡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왜 써주냐면요. 요걸 잘못 오해하면 이것 때문에 너 틀리게 만들고 싶은 건 아니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이걸 괜히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이거 배초가 특이한 거 아니야? 패배 초대? 아니면 뭐, 이 무슨 뭐 패초니까 무슨 마패 같은 거 내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해갖고 이상하게 풀지 마세요 하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었다면 바로 이걸 보면 연결해서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부분에서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인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신을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뭔가 맞나 보다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틀렸냐.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기가 있고 제시문이 1, 2, 3, 선택지가 5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제시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관계를 엄청나게 유별나게 잘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뭘 잘못하셨냐면 여기에 5가지, 4가지나 5가지가 있어서 이걸 찾아서 여기랑 연결시키는 건 잘했어요. 요거는 여기에, 요거는 여기에, 요거는 여기에. 이것까지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 찾아야 돼 다시. 이걸 하나하나씩. 거기에 안 맞아요. 그래서 틀리는. 그러면 보기에는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자, 시험 문제를 풀 때, 보기하고, 문제 있죠. 문제하고, 보기하고, 선택지하고, 제시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기. 땡, 이거 문제예요.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 1등이고. 그 다음에는, 보기예요. 왜 보기예요? 왜? 이거는 뭐라고요? 키가 있어요. 설명을 찾아라. 제가 그랬죠? 키. 설명이 뭔지 설명해줬죠? 이해를 위한, 이게 뭔지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감상하면 뭘로 감상하는 거냐? 감상은 주제인데,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해놨어. 그걸 맞춰놨다. 그 다음, 이거는 맞는 것만 써놔요. 보기에는. 틀린 걸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의 핵심어들이 딱 있어서 이걸 선택지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는 5개 정도를 찾아서 이 선택지 1, 2, 3, 4, 5에 오는 걸 여기 다 연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제시글. 왜? 필요 없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골라서 발췌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네. 그럼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여기다 있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게 이렇게 이 대목을 패초하는 모습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인가? 그럼 여기서 인정하는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가 여러 신하의 간언에 따라 이 대목을 패초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가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군주가 변변인전이 붙지 않을 겁니다. 이에 황제가 즉시 패초하니 하고 나왔는데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렸죠. 그러면 천자는 눈물을 흘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누가 얘기했어? 신하들이 얘기했지. 그래서 패초를 했지.
근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간언을 받아서 했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나왔어? 추앙은 이렇게 말하면서 근심마소서 하고 사자를 보내고 그죠? 그래서 네가 못 찾았어.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 이 책에서는 없으면 어떡할래? 첫 번째 없을 수가 있어요? 제일 난이도 높은 게 뭔지 알아? 국어시험 문제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게 뭔지 알아? 본문의 근거가 없음. 본문의 근거가 없든 요 제시문의 근거가 없대. 그러면 뭐라고?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으니까 시간 낭비 되게 많이 되겠지. 그 답이 그거야. 여기에는 맞는 걸 썼는데 선택지에는 맞는 걸 썼는데 이게 본문에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한다고 했고 여기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본문에서 인정하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없어.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이 시험 문제 자체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야 하는데 윗글이면 요글만. 그럼 이 지문에서는 인정한 점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해설에서 질문이 있대 없대. 확인 안 했어? 그냥 없다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본문에 근거가 없음. 이거. 왜? 그 근거를 찾으려고 또 읽고 막. 그냥 없대요. 그냥 아니래요. 그러니까 봐봐. 그 본문에 없는 걸 찾아달래 네가. 그럼 나도 막 찾다가 못 찾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많이 되지. 시간 소모가 많이 되니까 제일 어려운 거야. 왜 틀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본문에 없어서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본문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 찍어야 되는데 난 찍었는지 이해가 안 가. 나머지는 다 있어. 조금씩. 근데 이거는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최고 난도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3점짜리고. 왜 3점짜리야? 본문에 근거가 없음. 그것도 써놔야지. 뭐라고요? 본문에 선택지에 근거가 없으면 또 찾고 되니까 1.5분 풀다가 미뤄둬야 돼. 다른 것부터 풀고 해야 돼. 그걸 계속 매달려서 찾잖아? 그럼 나중에 두세 개를 못 풀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해서 저런 문제를 뭐라 그래요? 최고 난도 문제. 그래서 상위권 문제에서 본문에 제시문이 없음 이렇게가 한 6개, 7개가 나오잖아. 국어, 모의고사, 사설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애들이 그거 막 찾다가 눈 빨갛게 찾았는데 못 찾아. 됐어요? 네. 자, 다음 36번. 내가 그랬잖아요. 국어 이거 보시면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너 모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퍼즐 이렇게 풀지. 만약에 요걸 찾으려고 그래, 요걸. 그러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요 옆에 그림 아니야?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억이라고 밑줄 치면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기억 옆에. 근데 이 문제를 틀려서 앞뒤를 읽으면 근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기억이라고 쳐지고 밑줄을 치면 옛날에는 요 앞줄, 요 뒷줄이면 됐거든? 지금은 이 기억으로 밑줄을 치고 이 전체 단락을 다 흐름을 이해해야 이거를 풀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 점점. 심한 경우에는 이게 지시어거든? 찾아갔더니 제일 윗단락에 있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져 있을 때 그 밑줄 쳐진 부분이 뭘 뜻하는지를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전체의 흐름.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이 기억 같은 거 해서 미음. 응?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지.
탁 풀렸다 그러면 좌절감 느꼈어. 막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잘 이렇게 해서 흐르륵 쭈르륵 해서 보니까,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앞에선 기분이었어. 맥이 풀린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갔잖아. 그러면 이 맥이 풀리면서 순식간에 느낀 기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동시에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단락이 됐거든. 그러니까 한 단락의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하면 이렇게 좌절감을 느꼈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 순간에 좌절감을 느낀 다음에 이해해. 나도.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건 네 생각이고 느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바로 그날의 그 회중 앞에 다시 선 기분이고 하지만 그게 물러설 수 없었다. 맥이 풀리면서 이런 느낌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다라는 심정이니까 이 사람이 맥이 풀려서 힘 빠져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좌절하고 차이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맥이 풀렸어. 힘 빠져. 아이씨 다시 한다.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면 네가 얘기하는 거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맥 빠져. 실망이야. 그거하고 좌절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글자, 여기에 있는 글자, 여기에 있는 내용의 흐름과 가장 적절하게 같은 걸 찾는 것이지 이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건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논술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써있는 단어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이 전체 내에서 이걸 좌절감으로 치환을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흐름상. 그러면 이건 좌절이 아니고 뭐예요? 실망감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느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맥이 풀리는 게 그래. 애들이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막 긴장하고 했는데 쌤 맨날 90점 맞더니 70이에요. 그러면 맥 풀려.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70이니?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맥이 풀렸다고 좌절을 해? 그 학생을 놔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맥이 풀릴 수 있어, 선생도. 진짜 황당해. 너 30번 시험 보고 다 했잖아. 근데 애장은 니 탓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얘 심리 멘탈 관리를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맥은 풀려. 저절감 아니잖아. 이해됐어, 사람? 이거 진짜 뜻을 여기서 찾았잖아요. 이게 같은 문단인데 다른 문단에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락 하나를 다 본다는 게 이 국어에서 이렇게 형식 단락 하나는 여기에 어떤 단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써졌지만 이 하지만으로 단락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동시에 하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문단에서는 얘랑 연관된 어떤 근거를 못 찾죠. 바로 앞에만 모르겠어. 맥이 풀리는 특별한 이유. 근데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거는 게 내용 단락이나 형식 단락일 때 이 한 단락 전체의 흐름을 봐야만 푸는 게 점점 국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쭉 훑어보고 전체 느낌을 잡은 다음에 그 옆에를 보라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한번 봤지. 뭐? 이거 만약 저 5분 뭐라고 설명해요? 일단 좀 일단 됐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케어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찍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는 뭐예요? 풀어서 맞췄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틀릴 게 없네. 조금만 트레이닝하면.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것부터 문제가 아니라 쉬운 것들 그러니까 어려운 거하고 쉬운 게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쉬운 거를 더 빠르게 왜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 똑같이 그냥 천천히 어려운 거랑 같은 속도가 아니라 이걸 더 빠르게 풀게 되면 네가 놓쳤던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푼 문제를 4개를 다 풀 시간만 확보하면
여기에서 한 개 틀리고 어려운 게 하나 틀려도 100% 1등급이 나오거든. 옛날처럼 막 하나 틀렸는데 3등급보다는 희한한 시험 말고, 이렇게 하면 1등급이 충분히 나오고, 지금 네 여기서 수준을 보니까 틀릴 게 하나도 없어. 이 못 푼 걸 다 풀었다는 걸 보면. 자, 그러면 이걸 빠르게 푸는 방법을 하려면, 정교하게 이런 문제는 이거부터 보고, 이렇게 시선 처리. 아니면 체크하는 방법. 아니면 이걸 볼 때 문제부터 봐야 되는지, 선택지에 보는지, 제시문을 두 가지식으로 보고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제시문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기하고 이거를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걸 문제 유형마다 전부 다 정착이 되면 속도가 가속도가 붙거든. 그런 게. 근데 체크를 하고 하니까 실수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먼저 한 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게 체크법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못 푼 게, 이게 빨리 풀어서 틀려서 나오면 그 못 푼 문제를 가지고 건방전에 내 문제를 했지. 그치? 그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내가 틀린 것들을 다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틀리다가 보면, 너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 이거 해야 돼. 이 이론 보충해야 돼. 하는 걸 보충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92점이나 94점 선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심화할 때는 일반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문학작품도 한번 분석해주고, 비문학도 독해도 한번 해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도 더 풀게 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공부를 하는데 이 6점을 추가하면서 하니까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 자체에서 어려운 게 없어 보이거든? 너 수준에서.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쌤 이거는 좀 집중했고요. 집중 안 하는 거는 훨씬 떨어졌어요. 그건 50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 점수가 나와요. 모의고사는. 정시에서. 왜? 그래야 완전하게 스타일, 문제 유형, 문제에 따라 푸는 방식, 또 똑같아. 형체,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완전하게 정해져 있어. 틀이. 근데 그거를 불편해하지만 않고 네가 받아들여주면 척척척척 볼펜만 치다 보면 그냥 끝났어. 내용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는 빠른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보시면 이것처럼 36분 기역, 니은, A, B 이런 거는 기역, 니은, A, B는 주변에 답이 있다. 단 형식 단락의 흐름을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주변을 찾아라. 주르륵 본 다음에 앞뒤를 찾으라고. 그 밑줄 친 거에 형식 단락 전체를 한번 스크랩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또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실수가 안 한다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최고 난이도는 뭐라고요? 제시문에 근거 없음. 써놓으세요. 최고 난이도는 제시문에 근거 없음. 근데 보기하고 선택지하고 이거면 1번이 뭐예요? 보기의 단어와 선택지를 1대1 대응한 다음에 이것이, 이 의도한 보기와 선택지 연결된 것이 제시문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고. 순서가.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거 하나 갖고 가도 안 되고, 두 개를 완벽하게 연결한 다음에 틀을 가지고 가서 찾으셔야 된다고. 나중에 이런 거 에러 나는 애들 보면 요거랑 세 개가 쫙 짜임새 있게 안 연결되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써놓으셔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의 키. 우선순위. 국어의 우선순위는 문제의 키, 보기의 핵심어, 선택지의 핵심어, 제시문의 대응 단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뽑아줄게요. 프린트 개념. 쉬워도 나중에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많이 안 해주는데.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뭐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설명이 설명이죠. 뭐 몰라도 풀 수 있는데, 명확하게 이해한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럼 이게 주제예요. 그런 다음에 진짜 주제를 찾고 하면 정말 명확해지거든. 그래서 그 문제에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예, 출제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가 뭘 말하는 거지? 아, 주제차지라고? 이게 뭐 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맞아. 자, 아까 해서 답이 이거라고 했죠. 자, 답이 뭐예요? 찍어요. 3초 하나. 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낯설은 거, 특이한 거, 신기한 거. 본인은 그렇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답을 고를 때는 거기다 써놔요. 답을 고를 때는 버린 선택지를 참고해서 고르셔야 돼요. 답을 고를 때는 뭐라고요? 버린 선택지, 답이 아닌 선택지를 참고하셔야 한다고. 자, 수능이든 정시든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틀린 선택지를 모조리 맞는 선택지를 고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풀 때요? 예, 아니 다 공부하고 끝나고 공부할 때.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틀린 선택지는 맞는 걸로 다 고치고 6번 선택지를 만들어요. 화살표죠. 본인이. 그러면 그 문제를 터득한 겁니다. 본인이 6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문제를 터득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시 공부할 때 6번 선택지 만드는 건 되게 많이 돈.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고 해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파생돼서 볼펜 하나 더 치시면 이 틀린 선택지를 왜 만들었을까를 본인이 추리해낼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왜 이렇게 틀리게? 하필이면 이 단어, 하필이면 이 숫자,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 이걸 맞는 걸로 고쳐서 만든 게 변형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 했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손가락. 자, 답이 뭐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비교해봐야 돼요, 이건. 띄워가지고. 이게 한 시험에 3개. 1등급과 상관없어. 뭐라고요? 서성한, 서연고 가는 문제.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이런 문제든지, 뭐라고요? 이런 문제. 근데 정말 힘든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5개 중에서 제일 길은 놈을 찾아라. 그럼 다 맞춰봐야 돼. 제일 짧은 놈을 찾아라. 제일 두꺼운 놈을 찾아라. 그럼 다 맞춰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맞는 걸 찾아라. 그럼 골치 아프게 틀린 게 4개나 되니까. 근데 그 틀린 거를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찾다 보면 그 문제가 원하는 이론이나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